안녕하세요. 이번 전월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여러 날 동안 측정한 손목과 팔 근전도 신호를 사용한 제스처 리코그니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는 IEEE의 2022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9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전원 근전도 신호는 수족 장애인을 위한 인공 지지 장치를 제어하는 데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웨어러블 기술의 발전으로 손목 착용형 장치 등이 대중화되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손목 근육의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연구가 늘어나며, 미세한 손 움직임 감지에서 우수하기에 복합적인 손 제스처에서도 전환과 유사한 성능을 유지함으로써 손목 기반 EMG 웨어러블의 안정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환과 같은 팔에서의 근전도 신호는 팔 위치, 방향 등 다양한 동적 요인에 대해 연구되어 왔지만, 손목 위치에서의 근전도 신호를 기록할 때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전환 기반 제스처 인식 시스템 성능은 근전도 신호의 변동성으로 최대 55%까지 저하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리트레인이 상용화를 방해하는 큰 요인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전도 신호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 기법과 어댑티브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으며, 특히 어댑티브 알고리즘은 데이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분류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딥러닝과 초기 교육 단계와 나중에 테스트 단계 간 또는 다른 장치 사용 시 데이터 분포 변동을 완화하는 기술인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이 패턴 리코그니션 시스템의 성능을 유지하고 리트레인의 빈도를 최소화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전원 EMG 신호에 중점을 두어 손목 수준에서의 영향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의 해부학적 구조와 근육 부피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며, 손목 수준에서의 EMG 안정성 및 성능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손목 기반 EMG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정적 분류 기술을 사용할 때 여러 날짜 간 패턴 리코그니션 성능의 감소를 양적으로 조사하여 전환 EMG와 직접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성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맥시멈 인디펜던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비다 기법과 여러 분류 접근법을 사용하여 EMG 변동의 효과를 완화하고 사용자 트레이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근육이나 신경계 문제의 병력이 없는 12명의 건강한 참가자로부터 수집되었습니다. EMG 신호는 1kHz 샘플링 주파수로 우측에 여기 그림과 같이 4개의 손목과 4개의 전환에 대해서 이 UMB 커프라고 불리는 디바이스로 수집이 되었으며, 또한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썸브 익스텐션과 인덱스 핑거 익스텐션을 포함하여 5개의 손 제스처를 8번씩 반복하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EMG 신호는 3가지 다른 세션에 걸쳐 수집이 되었는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12명의 피험자가 첫날에 전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두 번째 날에도 연속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만 두 번째 날에는 배치가 동일하나 약 1cm 정도 위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였고, 세 번째 세션의 경우 6명의 피험자만이 바로 다음 날인 데이 3에 측정을 하였고, 나머지 6명의 피험자는 두 번째 세션 이후 3일에서 6일 사이에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날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면 생리학적 변화, 전극 이동 및 사용자 의도의 자연스러운 행동 변화로 인한 EMG 신호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 신호는 저주파 모션 아티팩트를 제거하기 위해 20Hz인 3차 버터워스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전자기 간섭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IIR 노치 필터를 사용하여 전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특징 추출을 위해 앞서 전처리 된 신호에 대해 50% 오버랩으로 150ms 윈도우로 세그멘트하여 각 세그멘티드 데이터에 대해 60개의 피처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한 피처는 우측 테이블과 같으며 49개의 타임 도메인과 11개의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로 구성됩니다.
여러 피처셋의 패턴 리코그니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기 MAV, 웨이브 폼랭스, 제로 크로싱, 슬롭 사인 체인지와 같은 타임 도메인 피처셋과 TD4, TD9 등 다양한 피처셋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손목 및 전환의 EMG 신호에서 추출된 특징에 대해 EMG 변동에 강한 피처셋을 찾기 위해 SFS 기술이 적용되어 나중에 설명할 Across Days Static Classifier의 평균 분류 정확도를 사용하여 EMG 변동에 더 견고한 피처셋을 식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뒤에 결과에 나오겠지만 손목과 전완근 두 위치에 대해 EMG 신호를 측정하지만 SFS로 선택된 피처셋은 비교적 비슷하였기에 이렇게 선택된 두 피처셋 간의 공통된 피처로 구성된 새로운 일반화 가능한 피처셋을 IDFS라고 지칭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데이 간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결과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데이 피처셋, 그러니까 하루가 아닌 여러 날에 거쳐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서 학습 데이터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학습 데이터가 다양하거나 모델의 오버피팅 혹은 이 연구처럼 도메인 시프트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메인 시프트는 여기 소스라는 학습 데이터와 타겟인 테스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사진처럼 소스 학습 데이터는 이런 그림 형태이지만 타겟 테스트 데이터가 이런 실사진인 경우처럼 도메인 간의 형태가 다른 경우를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심할수록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를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통해 두 도메인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맥시멈 인디펜던스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 미다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각각 다른 날마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포 차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해 첫째로 다양한 날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으로 나타내고 로우 데이터와 함께 이 어그멘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컴바인된 피처를 리니어 커넬 방법을 통해 인디펜던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공간에 프로젝션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 날에 대한 EMG 피처의 리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를 평가하기 위해 ICC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식은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MSBtwee는 세그먼트 윈도우 간 피처 간의 평균 제곱이고 MSWithin은 일별 윈도우 간 피처 값의 평균 제곱이며 K는 측정한 날짜 수입니다. 이 ICC 값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며칠 동안 피처 간의 일치도와 연관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3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분류 기술이 조사되어 패턴 리코그니션 성능을 날짜별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목표는 사용자에 대한 인지 부담을 최소화하고 휴대용 장치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이 리트레인 데이터 양을 최소화하면서 각 날에 대한 높은 분류 정확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LDA 분류기 및 5개의 피처 집합을 사용하여 손목 및 전원 EMG 신호의 동작 인식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로 위딘데이 클래시파이어는 매일 분류기를 처음부터 새로 훈련시켜서 새로운 훈련 방법을 사용하고 리본 리피테이션 아웃 교차 검증 기술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기를 훈련하기 위해 7회의 반복이 사용되었으며 8번째 반복은 테스트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분류 방법은 사용자에게 매일 최대 트레이닝 부담을 주면서 각 날의 가장 우수한 성능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8은 각 제스처가 8번씩 반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Across Day Static Classifier는 첫날에 수집된 반복만 사용하여 훈련되었습니다. 이후 날짜에 대해 추가로 훈련은 수행되지 않았으며 둘째, 셋째 날에 대해 평가되었습니다.
이 분류기는 날짜 간의 분류기 파라미터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정적이며,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은 훈련 부담을 주지만 날짜 간 변동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Across Day Retrained Classifier입니다. 이 분류기는 매일 이전 날에 수집된 모든 반복과 현재 테스트 날짜의 첫 반복을 사용하여 매일 처음부터 다시 훈련되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제스처에 예측된 레이블은 두 번째 날에 대한 테스터에서 사용되었고, 새로운 반복에 대한 실제 레이블은 세 번째 날의 훈련에 사용되어 분류기를 다시 훈련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에게 매일 특정한 제스처를 수행하기 전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낮은 훈련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Across Day Adaptive Classifier입니다. 이는 먼저 첫 번째 날에 수집된 반복을 사용하여 훈련되었습니다. 이후 날짜에서는 현재 테스트로 날짜와 각 제스처에 대한 첫 번째 새로운 반복을 사용하여 이전에 훈련된 분류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즉 2일차 테스트에 사용된 손 제스처의 예측 레이블과 3일차 새로운 반복의 실제 레이블을 사용하여 분류기를 재보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Across Day Adaptive 미다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는 미다 도메인 어댑티브 기술이 날짜 간 EMG 변화에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여기 네 번째 기술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미다는 먼저 피처를 날짜가 변화를 나타내는 도메인 피처가 인디펜던스를 극대화하는 다른 공간으로 프로젝션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분류기는 네 번째 분류기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새로운 날에 대해 단 한 번의 재보정이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인지된 훈련 부담은 세 번째 분류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SFFS 기술이 손목과 전환의 EMG의 모든 피처에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훈련 없이 다양한 날짜에 걸쳐 패턴 리코그니션 성능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두 특징 집합 간의 공동 피처로 이루어진 IDFS가 식별되었으며, 여기 우측은 ICC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 결과입니다. ICC 값은 다양한 피처셋에 대해 첫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평가되었으며, 손목과 전환 EMG 신호의 ICC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여기 동그라미로, 분류 정확도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이와 같이 별로 표시되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대부분의 피처셋에서 전환해서 측정한 EMG 신호가 손목 신호 대비 높았으며, SFFS와 IDFS에서는 손목 신호가 유의미하게 높은 ICC 값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는 손목 신호가 모든 전환 EMG 신호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이는 손목의 근육의 부피와 둘레가 전환 근육과 비해 작아서 일일간의 수축 강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차이로 인한 EMG 변동이 감소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IDFS 피처셋은 다양한 분류 방법에서 일정한 성능과 날짜 간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손목과 전환 EMG 모두에 대해 최적의 SFFS로 선택된 특징 집합과 비교 가능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IDFS 특징 집합이 웨어러블 기기와 뉴럴 인터페이스의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목 및 전환 위치에서의 EMG 변동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각각에 대해 비상관 선형 판별 분석 ULDA 프로젝션 기술을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여러 제스처에서의 EMG 특징 클러스터의 변동성을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과는 손목 EMG 클러스터가 특히 손가락의 움직임의 경우에는 전환 EMG와 비교하여 특징 공간에서 날짜 간에 더 일관되고 분리 가능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패턴 리코그니션 성능에 대해 Across Day Static Classification Approach와 Within Day Classification Approach를 비교하였습니다. 손목 EMG 신호가 전환 신호보다 Within Day, Across Day Approach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손목 EMG가 손 제스처 감지에서 날짜 간 EMG 변동에 대해 전환 신호보다 더 뛰어난 내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집한 손 제스처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동작들이 있었는데, 이를 수행할 때 팔보다는 손목에 가까운 근육들이 더 많이 기인하여 손목에서 더 높은 성능이 나온 것이라 추측됩니다.
또한 스태틱 분류기를 사용할 경우 데이 1에 비해 여기 데이 2나 데이 3가 분류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분류기가 데이 1에서 학습한 데이터 외에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의 그림 7은 먼저 손목 EMG와 전환 EMG에서 다양한 프로젝션과 분류 기술을 사용하여 별도의 반복별로 서로 다른 평균 분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아래의 그림 8은 손목 EMG와 전환 EMG를 사용하여 모든 서브젝트의 동작 반복을 이용한 날짜간 분류 정확도의 박스플롯을 나타냅니다. 이 두 결과는 스태틱과 비교하여 나머지 분류기를 사용하면 최소한의 사용자 훈련 부담으로 패턴 리커그니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우측의 그림은 데이 2와 데이 3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션과 분류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모든 날에서 손목 EMG는 반복 간의 일관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ICC 지수 및 분류 정확도 측면에서 상환 EMG보다 유의미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분석은 3일을 연속으로 측정한 그룹과 세 번째 측정이 두 번째 측정한 날과 3에서 6일 간격을 가진 그룹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논문에서 그림이 따로 있진 않았으나 데이터 수집 간격이 큰 그룹은 손목 및 전환 EMG의 경우 각각 데이 3에서 연속된 날짜에서 수집하는 경우보다 평균 2.96% 및 7.46% 낮은 정적 분류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시 일일 차이가 적어져서 어댑테이션 기술이 날짜 간의 매핑을 더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래의 그림은 날짜 간 어댑티브 분류 기술에서 재보정, 반복 횟수를 증가시킬 때 분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음량 처리된 부분은 표준 분류 오류를 나타내며 위의 결과와 동일하게 손목 근전도 신호가 데이 2와 데이 3에서 전환 신호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앞선 결과들을 통해 손목 EMG 기반의 분류 모델이 날짜 간의 높은 장기 안정성을 가지며 전환 EMG 기반 모델에 비해 새로운 IDFS 및 최소한의 리트레인을 통해 새로운 어댑티브 모델 분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시간에 따른 EMG 변동이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일간 측정한 손목과 전환 EMG 신호의 안정성을 비교했습니다. 손목 EMG는 신뢰성 테스트와 IDFS 기술을 통해 미세한 손가락과 손 동작 인식에서 전환 EMG보다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이 연구는 손목 EMG 기반 웨어러블의 잠재력을 제시하며 일상적인 안정성과 사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리트레이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본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로 수집한 제스처의 종류입니다. 일단 고려한 제스처들이 유수해서 혹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제스처이므로 활용도가 낮을 것 같고, 익스텐션이나 플렉션 같은 제스처는 워낙 구분이 잘 되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손목과 팔의 성능의 비교를 위해서는 좀 더 손가락 움직임이 많은 동적 제스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전극 부착 위치를 단순히 손과 4개의 전환에 4개 비슷한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것 같은데, 제스처들마다 특히 사용되는 근육들에 배치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플렉션을 할 때 플렉서라는 근육이 사용되는데, 그때 손목과 전환의 전극을 이렇게 한 근육의 전극을 배치하고 그 페어끼리 성능을 비교한다면 어떨까, 이러면 좀 더 직관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쉬운 점보다 본 연구에서 멀티데이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멀티데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술을 적용한 점, 여러 클래시파이어 셋을 사용하여 멀티 데이터를 평가한 점 등 분석을 위해 다양하게 시도해 본 점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멀티데이는 아니지만 앉은 자세와 일어선 자세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였는데, 이를 분석할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